저 신부 좀 봐. 웨딩드레스가 터질 것 같은데? 결혼식장 입구에서 준호 측 친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85kg의 몸을 감추기 위해 특별 제작한 어라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거울 앞에서 수진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드레스는 예뻤지만 거울 속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수진의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혼남의 시어머니의 의붓딸까지 있는데 왜 결혼한대? 준호 씨 가족들이 수진이 뚱뚱하다고 반대했다던데. 신랑 대기실에서는 박영자가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73세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취소할 수 있어. 어머니,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강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17살 딸 지수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돌아가신 엄마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석에서 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뚱뚱하네. 우리 민지는 48kg였는데. 수진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순간 박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게.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약이 끝났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진이 박영자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박영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수진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친척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좀 말려야지. 수진은 들은 척 못한 척했습니다.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축하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그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창밖만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며느리가 이 시간에 오면 어떡해. 결혼 일주일 후 수진이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영자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퇴근 후 저녁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수진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 일이. 변명은. 박영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수진이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자는 한번 쳐다보고는 옆으로 치웠습니다. 요즘 과일이 맛이 없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밥을 한 공기 덜었습니다. 박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많이 먹네.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마셨습니다. 지수가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소식했는데. 수진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박영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씻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죽은 며느리는 설거지를 이렇게 안 했는데. 박영자가 그릇을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됐어. 내가 하면 더 오래 걸려. 박영자가 수진을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응? 준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적응해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좀 서운했어요. 당신이 예민한 거야. 어머니는 나쁜 뜻이 아니셔.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욕실로 갔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85.3kg. 숫자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살만 빼면 달라질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차가운 말들이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매번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옷장에는 더 큰 사이즈 옷들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로 먹는 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의 시선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네. 그럼 됐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은 변기에 기댄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었습니다. 수진은 전날 밤 준비한 음식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잡채, 전, 나물. 손이 부을 때까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자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늦었네. 며느리가 명절에 이 시간에 오면 어떡해. 시계는 5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박영자가 잡채통을 열어봤습니다. 한번 보고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건 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냉장고에 넣어버렸습니다.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밤새 만든 음식들이 모두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민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전 며느리는 손이 빨랐는데. 박영자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집 아주머니가 수진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통통하시네요. 다른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박영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살 좀 빼라고 하는데 안 빠지네요.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자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저렇게 뚱뚱한데 요리도 못해요. 제가 다 해야 한다니까요. 친척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죠. 수진이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다이어트 안 해요?
저렇게 먹으면 더 찌는데. 친척들이 또 웃었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설거지를 했습니다. 친척들의 그릇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박영자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부엌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설거지도 빨랐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수진도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부엌 청소하고 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준호가 옆에 누웠습니다. 고생했어. 그리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는 깨지 않았습니다. 좀 참아줘.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그래. 아침에 준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회사에 가서도 멍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명절 잘 보냈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안방 장롱 좀 정리해라. 결혼 6개월째 되는 날 박영자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시댁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확 날렸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한복, 코트, 스웨터, 장롱 깊숙한 곳에 분홍색 앨범이 있었습니다. 2권이었습니다. 수지는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와 민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앨범을 넘겼습니다. 2번째 페이지, 민지가 조금 말랐습니다. 3번째 페이지, 더 말랐습니다. 수진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민지는 수척해졌습니다. 한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8년 암 진단 62kg.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사진. 항암 1차 58kg. 그 다음 사진. 항암 3차 53kg. 앨범 후반부였습니다. 민지는 뼈만 남았습니다. 눈이 푹 들어갔습니다.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뒷면.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48kg 달성. 준호 오빠가 좋아할 거야. 수지는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앨범을 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수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살쪘다고 하셨다. 항암 치료 때문에 붓는 건데. 그래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 준호 오빠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다. 아파도 예쁘게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앨범 사이에 병원 진료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란을 읽었습니다. 체중 감소가 심각합니다. 영양 섭취가 시급합니다. 그 옆에 민지가 연필로 휘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안 돼. 더 빼야 해.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암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며느리, 뭐해?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앨범을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자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정리 다 했어? 아직이에요. 내일 마저 할게요. 수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사진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그래도 웃고 있던 입술, 48kg 달성, 그 글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욕실로 갔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85.7kg,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둘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은 민지를 죽였습니다. 암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수지는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사과 반쪽,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두부 반모.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82kg를 가리켰습니다. 3kg가 빠졌습니다. 2주 후 80kg, 한 달 후 75kg, 10kg가 빠졌습니다.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네. 근데 아직 멀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굶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손에 묻어났습니다. 수북이 빠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좋네. 수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인사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입니다. 절대 외부 유출 금지입니다. 서류가 돌았습니다. 수진이 명단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준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인사팀장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상사들을 하나씩 설득했습니다. 강준호 대리를 다른 부서로 발령시키면 어떨까요? 이유가 그쪽 부서에 더 적합한 인력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일주일간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준호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팀장님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하시죠.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박스에 짐을 담았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살렸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퇴사했어. 뭐? 왜?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퇴사가 무슨 소리야? 구조조정이었어. 나 대신 당신이 잘렸을 뻔했어. 뭐? 수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잘린 거 아니야? 수지는 남편을 봤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가족회의 하자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박영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회사에서 잘렸다며? 박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박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게, 일부러. 이제 경제력도 없는 며느리가 됐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야지. 일도 없는데 집에서 뭐하게.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떡해요? 아빠 월급만으로는 부족한데.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수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자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이제부터 매일 시댁에 와. 청소하고 밥하고. 알았지? 네. 그리고 살 좀 더 빼. 10kg는 더 빠져야 봐줄만 하겠어.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박영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48kg였다고. 그 정도는 돼야 며느리지.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지 씨는 암 환자였잖아요. 박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48kg일 때는 암말기였어요. 건강할 때는 62kg였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장롱에서 앨범 봤어요. 병원 기록도 봤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지의 일기장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쪘다고 하셨다. 항암 치료 중인데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암 환자한테 다이어트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도 똑같이 하고 계시고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엄마를. 닥쳐. 박영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안 올게요. 매일 청소도 안 하고 다이어트도 안 해요. 뭐? 그리고 준호 씨. 수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안 잘린 이유 알아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조조정 명단에서 당신 이름 뺐어요. 제 경력 다 버리고요. 뭐라고? 근데 당신은 제가 능력 없어서 잘렸다고 했죠.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수진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당장 들어와.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시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수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